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그레이스입니다. 어제는 눈이 참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저랑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랑 한 1시간거량 전화로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친구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냈어요. 눈도 내리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눈 내리는 날은 카페라떼 한 잔 마셔줘야지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요. 저도 지금 요즘에는 뭐 그 스테비아 커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반 설탕보다는 몸에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2분의 1 커피도 사다 놓고, 또 밤에는 원래 이 시간이면은 뭐 잠을 막 쿨쿨 자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두 번째로 이제 확진 받았다가 이제 자정이 지났으니까 이제 격리 3일차, 해제 3일차예요. 그래서 조금 그 일주일간 격리를 하면서 제가 생활 습관이, 원래는 그래도 12시에서 1시 사이는 잠이 들었었는데 뭐 그동안 좀 못 보던 책을, 에세이 같은 이런 에세이류의 책들을 좀 읽다 보니까 자꾸 자는 시간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는 거, 늦잠 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제가 조금 올빼미형이긴 해요. 아침잠이 많고 밤에 좀 늦게 자는 그런 이렇게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랑 눈 내리는 날 통화를 했던 친구가 거기 전라도 영암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 풍경을 이제 몇 컷 정도, 한 10컷 정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짧은 글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사랑하는 딸아, 눈이 내린다.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이 떠오른다. 어릴 적에 털붙이를 사달라고 엄마에게 조르고 졸라 신발을 얻어 신으면 부츠를 신고 뽀드득 뽀드득 소리나는 눈을 열심히도 밟고 다녔다. 늘 바빴던 엄마. 얼른 얼른 사주지 않고 뜸을 들이는 엄마에게 화가 났었던 것도 같다. 새 도시락을 사주지 않고 꼭 옆집 언니가 쓰던 도시락통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것도 싫었다. 섬세한 나와 달리 와일드한 엄마는 그렇게 딸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일을 했던 엄마는 내게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도시락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도 미리미리 시내에 가서 앙증맞은 도시락통을 둘러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딸이 한 명이기도 하고 내가 핑크핑크한 여자아이 물건들을 제때 공급받지 못했던 결핍 때문에 딸의 웬만한 물건들은 예쁜 디자인으로 새 것을 사주는 편이다. 이제 9살이 된 섬세한 딸이 아이보다는 훨씬 와일드한 내게 내부에 수영장이 있는 펜션을 가자고 요구사항을 말하곤 한다. 어린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시청한 것 같다. 딸아, 넌 아주 럭셔리한 고급 숙소를 원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너에게 그 부분을 결핍으로 남겨주고 싶다. 얼마 전에 네 친구가 멋진 리조트로 여행을 다녀온 것을 듣고 엄마는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게 때론 일부러 부족함을 느끼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다. 너는 작년 이맘때 내 이모가 모든 학부형들이 자녀에게 사주고 싶어하는 비싼 책상을 선물 받은 거 알고 있니? 책상에 들어오던 날
의자를 빼내고 그 안에 들어가 잔다고 했던 귀여운 네가 생각난다. 엄마는 돈 열심히 벌어 3년 뒤에 네 사촌 동생 지우가 초등학교 갈 때 좋은 책상을 꼭 사주고 싶어. 너의 사촌 오빠 한결이가 엄마가 신혼 때 쓰던 이사하며 여기저기 긁힘이 생긴 책상을 중학교 들어갈 때 가져가게 되어 이모 차에 실어주며 엄마 마음이 조금 아팠단다. 올해는 네 사촌들 여럿이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하는 한 해로 시작하는구나. 2학년이 되는 너와 사촌들의 졸업과 입학을 모두 축복할게. 사랑한다, 너희들 모두. 네,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제가 요즘에 동화 구연을 좀 연습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구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구연에 맞는 보조 도구들을 만들고 또 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좀 진척이 안 되고 외워야지 잘 외워야지 아니면 충분히 잘 외워야 그 캐릭터들도 잘 살려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기로 했던 그 장소에 어떤 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제가 원래는 2월 1일 날 동화구연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게 보름이 늦춰졌어요. 다른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 순서가 좀 이렇게 뒤로 밀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읽고 싶었던 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 지났죠? 자정이 지났으니까 어제 코로나 이제 격리 중에는 밖을 못 나가니까 격리가 끝나고 좀 많이 걷고 싶었어요. 원래도 걷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KF94 마스크 쓰고 이제 시장도 좀 걸어가 보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는 코로나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하는 게 제가 작년 3월에 확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아팠어요. 그때는 거의 한 달간 식사를 잘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았고 그때도 굉장히 당황했던 게 그때 저희 딸, 여동생, 친정엄마 다 확진이 됐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 회복을 했어요. 밥도 어느 정도 먹고. 근데 저만 되게 많이 오랫동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또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흐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 2번씩 감염됐다는 사람들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2번이나 감염될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침이 조금 나서 병원에 기침약을 좀 타러 갔다가 혹시 몰라서 이제 그 동화구연 수업 때문에 어린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 한번 하자고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명절 이틀 전이었는데 허겁지겁 그냥 명절 보내려면은 이제 양쪽 부모님도 용돈도 드려야 되고 조카들 용돈도 챙겨야 되고 그렇게 은행도 다녀와야 되고 할 게 좀 있었죠. 근데 그 감염됐다는 확진을 딱 받고 나니까 제가 감염됐다는 걸 아니까 어디를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약만 타서 정말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필요한 것들 좀 부탁하고 사다 달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 혼자 집에 있고 가족들이 이제 문 앞에 놓고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 제가 좀 많이 걸었어요. 걷고 싶어서. 그랬더니만 거의 집에 오기 한 10분, 15분쯤에는 탈진이 되더라고요. 물론 춥기도 추웠지만 사실 그 정도 시장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걷고 뭐 구경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전혀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 제 컨디션이라면 그렇게 무리한 코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코로나 2차 감염됐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기침만 좀 나는 정도여서 약 계속 먹고 그다음에 가습기 좀 틀어주니까 기침이 또 훨씬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먹고 꿀 먹고 저 나름대로는 밥도 잘 먹었기 때문에 제가 버섯을 좋아해서 이제 남편한테 부탁해서 보통 때는 이렇게 시간 아끼느라고 요리를 잘 안 하는데 뭐 격리 중에는 시간이 그래도 많으니까 버섯도 이렇게 올리브유에 이제 구워서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집으로 걸어오는데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뭐 버스를 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체력이 떨어져갖고 그래서 집에 딱 겨우겨우 걸어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한 50번 외친 것 같아요. 아,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예. 그 집이 때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때로는 집에 오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못하는 솜씨지만 조금 요리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 집이 너무 일터 같아서 제가 친구들을 절대 집에서 안 만나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 어린이집 다니던 때는 아이 장난감도 너무 많고 이래서 항상 이제 커피숍이나 좀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집에서 만나면 일에 막 연장선인 그런 사무실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저는 유독 날씨가 되게 안 좋은 날 있잖아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든지 내지는 오늘처럼 체력이 확 떨어지는 날이라든지 혹은 너무 춥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집에 도시가스비 아끼느냐고 도시가스는 한 설정 온도 한 23도 약간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따뜻한 가디건 같은 거 걸치고 있고 전기장판 애용자예요. 전기장판 이제 뜨끈뜨끈하게 틀어놓고 집에서 귤도 까먹고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저에게는 그런 게 너무 잘 맞아요. 가끔 좀 시간 날 때는 영화도 보고 이번에 격리 기간 동안 애니메이션도 하나 보고요.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외국 영화도 한 편 보고 예. 우리나라 SF 정이라는 영화도 봤어요. 넷플릭스로 보고 한 3편 정도 봤네요. 영화 한 3편 정도 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집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영끌에서 집을 산다고 할 정도로 이 집이 주는 안정감, 평화로움 이런 것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되게 비싸고 부유한 그런 아파트도 전혀 아니고 정말 평범한 저희 동네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거기라고 하면 이제 그냥 산가 가까워서 좋겠다라고 정도 생각하는 정말 평범한 그런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버섯도 이렇게 프라이팬에 부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물에 샤워도 느긋하게 할 수 있고 또 청소는 잘 안 해도 빨래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빨래도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해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정말 어제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와갖고 정말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택배 같은 거 정리하면서 정리 어느 정도 해놓고 귤이랑 커피랑 타서
잠깐 이제 TV 틀어서 TV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제 영상 혹시 지금 15분 좀 넘어갔는데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 이렇게 셀프 허그 하면서 사랑한다고,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2023년 첫 영상 업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업로드 못해서 죄송해요. 뭐가 이렇게 이것저것 멀티태스킹처럼 움직이느냐고. 그래서 오늘은 신사임당님이 너무나 추천하는 원싱이라는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했어요. 저도 좀 원싱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올해 한국 나이로 43이거든요. 그런데도 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돼요. 왜냐면 끈기가 좀 부족해서 이것저것 새로운 거 도전을 많이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 참 원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원싱을 할 수 있는 한 해를 좀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완전히 이제 격리 해제됐고 또 이제 아이도 그동안 친정에서 봐줬지만 이제 아이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방학이지만 돌봄 교실은 이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그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2023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